2024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지구과학 1입니다. 기억은 대륙 이동설이고 니은은 해양적 확장설이죠. 틀렸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가 맞았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가는 타원 은하, 나는 불규칙 은하, 다는 나선 은하입니다. 기억은 그래서 맞고 니은은 가가 나보다 많아야 하죠. 진화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답은 1번 기억이 되겠네요. A는 표층 순환이고 B가 이제 심층 순환이 되겠죠. 기억은 모든 순환에 에너지 수송이 당연한 거고 심해층의 산소 공급은 심층 순환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A가 B보다 빠르죠. 답은 4번. 쇠설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중 기억은 교결작용입니다. 공극에 풀과 같이 본드와 같이 각각의 퇴적물들을 붙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탐구 실험 과정이죠. 그래서 교결작용이 일어나면 공극이 당연히 감소되게 되겠죠. 빈 공간을 채우게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 교결작용의 역할이죠. 공극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는 디귿이 리을보다 크고 리을이 작게 되겠죠.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일단 5번에서는 여기가 적도 부근에서 높은 이 실선이 강수량이 되어야겠고 점선이 증발량이 되어야겠죠. 염분이 높으려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커야 합니다. 일단 요걸 알고 있을 때 표층해수의 평균 염분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고 했는데 A 해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리고 A는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나죠. 캘리포니아해류는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아열대 순환의 하나인데 B는 지금 남반구에 해당하니까 땡. 답은 2번. 번에서 평균 기온의 상승률은 비시기가 더 크죠. 그래서 틀렸고 요거는 이 부분만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거라서 자, 니은 지구 내적 요인 맞습니다.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 불춘물은 낮추는 역할을 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2번. A와 C 지역에서는
현무암질. 지금 여기 대륙판 부근이 이제 용융이 되었다면 뭐 화강암질, 화강암질이나 그에 가까운 이제 마그마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A가 B보다 낮다가 맞게 되겠고, A에서 주로 생성되는 암석은 유문암이 아니라 SiO2 함량이 낮은 이제 현무암 잘 생성되겠고요. 그리고 C에서 물의 공급은 용융 온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에 해당합니다. 4번. A식이 보면은 꾸준히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등밀도선을 잘 보면 등밀도선을 따라서 계속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자, 수온은 표층에서 0m 지점을 보면 A일 때가 더 크죠, B시기보다. 근데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높기 때문에 B시기가 더 커야 합니다. 따라서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땡. 디귿은 혼합층의 두께는 표층에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을 찾아주셔야 되죠. 근데 지금 A시기를 보면은 수온이 그냥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B시기를 보면 100m 정도까지 수온이 거의 일정한 부근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A시기가 B시기보다 두껍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 당연히 A가 차가운 플룸이고 B가 뜨거운 플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땡. B에서는 여러 개의 화산이 생성될 수 있겠네요. 보면은 하나의 뜨거운 플룸에서 여러 가지 결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B는 내핵과 외핵이 아니라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T1에서 T2 동안 진행이 됐고, 어느 날 T1 시간의 지상 일기도죠. 이게 그래서 따라서 T1이 되겠고, T1에서 이미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T2에서는 온난정선이 아니라 요 한랭전선, 요게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한랭전선이 여기를 통과한 겁니다. T1일 때는 지금 T1에서는 전선면이 없죠. 없어요. 전선면은 이제 온난전선의 요 앞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한랭전선의 뒤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A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T1에서 T2 사이에 A에는 한랭전선이 지나갑니다. 따라서 저곤형 구름이 관측되고요. T1에서 T2 동안 풍향 T1일 때 남서풍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 거고, T2에서 북서풍이죠. 한랭전선이 지났으니까 북서풍으로 이렇게 불면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 답은 4번. 자, 11번에서 단층 F 프라임 F F-F 프라임은
지금 보면 단층 면을 기준으로 상반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죠. 그래서 역단층입니다. 역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따라서 기억은 땡. 지금 순서를 보면 단층이 부정압면을 끊었죠. 절단했다고 할까요? 끊었다기보다 절단했죠. 또 부정압면이 습곡의 연속선을 없앴죠. 단층이 요 부정압면의 연속성을 절단했고, 또 부정압면은 이렇게 연결된 습곡의 연속성을 지금 없앤 거예요. 그러면 요 순서가 그대로 거꾸로 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먼저였냐? 습곡이 먼저였고, 그 다음 습곡의 연속성을 없앤 부정압면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부정압면을 절단한 단층이 세 번째다. 그래서 순서를 써보면 습곡, 부정압, 그 다음 단층이다. 그러니까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압면이 형성되었다고 하니까 맞는 말이네요.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건열이 있는데 얘가 이제 힌트죠. 여기가 이 부분이 역전되지가 않았다. 그러면 가상으로 여기에 표시를 해줘 보면 얘를 A층이라고 합시다. 얘를 B고 얘가 C예요. 그러면 나이는 A가 가장 많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입니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정한 다음에 이제 X에서 Y로 따라서 갈 때 연령을 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B죠. 여기에서 이 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 B. B 다음 만나는 게 A. 여기서 그 다음 다시 B를 만나죠. 그 다음 B에서 C를 만나고요. C에서 여기 Y에 오면은 또다시 B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연령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B에서 A로 갔으니까 증가했죠. A에서 B로 갔으니까 감소했고, B에서 C로 갔으니까 감소했죠. C에서 B로 갔으니까 다시 증가했네요. 그래서 증 됐는데 증이라고 했으니까 맞았습니다. 답은 5번. 구조로 봤을 때 얘가 한 1배짜리고 얘가 5배짜리네요.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죠. 나의 핵에서는 이제 질량이 5배나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pp보다 CNO 사이클이 C의 순환 반응이 더 크겠죠. 그래서 1보다 작습니다. 주계열 단계가 이거는 이 HR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진화 과정, 주계열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질량에 거의 비슷한 별은 이렇게 거성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데, 좀 태양 질량보다 큰 애들은 이렇게 광도 변화폭이 작아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이 주계열, 이
H활도에서의 진화 과정을 좀 알아야 이거는 풀기가 조금, 이번 문제들이, 이번 모의 수능 문제들이 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뭔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깊이 있는, 뭔가 그래프를 하나 하더라도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태풍이 지나가면, 지금 우리나라니까 북반구죠. 이쪽이 위험반원이고 여기가 안전반원이죠. 왼쪽이. 이때 위험반원에서는 관측소의 풍향의 변화가 시계 방향이고, 안전반원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얘는 이 풍향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풍향.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남동풍이 불었고 점점 남풍, 남서풍,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반원에 위치했네요. 태풍과의, 관측소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얘는 기압으로 보셔야 돼요.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T2와 T4에서 이 기압을 봤을 때 T2에서 낮죠. 그래서 T2가 T4보다 더 가까웠다가 맞는 보기가 됩니다. T2에서 T4 동안 수온이 낮아졌죠. 지금 저기압이니까 이때는 침강이 아니라 용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깊이 있는 심층수가 용승에 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광도는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에 까지의 거리도 커지죠. 그래서 기억 시기보다 현재보다 작다가 틀렸죠. 커야 되죠. 이때가 더 지금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현재보다 멀죠. 기억 시기가. 땡. 현재 중심별에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이 별이 태양보다 가깝대요. 태양은 약 1AU죠. 우리 지구를 생각을 해보면 이 별이 지금 현재 1AU보다 작아요.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태양보다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계열에서는 이것도 HR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이거는 이거죠. 시그마 T 4승에 비례하죠. 그래서 요거는 순전히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누가 온도가 더 크고 누가 온도가 더 낮냐예요. 근데 이것도 HR도를 보아서 주계열에 있는 별들을 보면 이게 주계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주계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계열성은 반드시 여기가 광도죠. 여기가 광도죠. 광도가 낮으면 온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광도가 높으면 온도도 높고, 광도가 낮으면 온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지금 광도가 낮아요, 이 별은. 그러니까 광도가 낮으니까 온도도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량은 표현보다 적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4번. C가 제일 작죠.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C가 보통 물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A가 암흑 물질이고, 가장 지금 현재 많은 B가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암흑 물질을 이용해 A가 아니지. 이 중력 렌즈 현상이죠.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죠. 은하의 질량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에 의한 질량까지 더해져서 나타나는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성자는 보통 물질이에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계속 증가만 한 게 아니죠. 뭐 급팽창 시기도 있었고, 가속 팽창을 할 때까지 계속 팽창 속도가 증가한 것만은 아니죠. 1번입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당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람다 니은 맥스분의 람다 기억 맥스는 이제 저기 뒤집어져서 이제 기억계 분모로 오면 되겠죠. 기억이 표면 온도가 얼마니까 4000이죠. 니은이 2만이고 2만 켈빈. 그러니까 4000분의 2만 이게 5죠. 그러니까 5분의 1이 아니라 5배예요. 5배. 땡. 별의 반지름은 기억이 니은의 25000배이다. 요거는 여기다가 풀어보면 지금 여기 기억의 절대 등급이 1이에요. 그리고 니은의 절대 등급이 1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 등급 차가 10만큼 나니까 광도 차는 10,000배가 나야 되죠. 네. 요거 가지고 절대 등급이 10이니까 광도는 10,000배가 돼야 됩니다. 절대 등급 5당 100배니까. 그래서 기억이 지금 더 밝죠. 니은이 플러스 11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더 밝아야 돼요. 니은보다. 얼마나? 10,000배. 10,000배이다. 니은 광도에. 이거는 라지 L이고 이거는 니은 동그라미죠. 그러면 광도는 뭐 시그마 이제 파이 이런 거 다 없애면 R제곱, R 기억제곱 곱하기 T 기억의 4제곱은 10의 4승이죠. 10의 4승에 R의 니은의 제곱에 표면도 니은의 4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싹 루트 씌워주면은 R 기억 T 기억의 제곱은 10의 제곱
R 니은 T의 니은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반지름의 비를 물어보고 있고 기역이 니은의 몇 배냐 하니까 R 니은분의 R 기역으로 맞춰주면 10제곱에 T 기역 분의 T 니은의 제곱이 되겠고, 요 값이 이제 100 곱하기 4000분의 2만 제곱이 되는 거고, 100 곱하기 25 하면은 요게 나오죠. 그래서 기역이 니은의 2500배인데 맞네요. 반지름이.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은 요거를 이제 요렇게까지 풀어야 되나 싶은데, 일단 이 기역의 지금 겉보기 등급은 이제 얘가 지금 10파색이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같아요. 기역의 겉보기 등급은 1입니다. 1 플러스 1. 근데 이제 이 니은의 겉보기 등급이 문제인데, 요거 겉보기 등급 구하려면 이 거리 지수를 이제 좀 써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M, 모르는 이제 겉보기 등급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절대 등급 11에서 이제 D가 2.5파색이죠. 이렇게 되면 M은 하니까 얼마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뭡니까? 니은의 겉보기 등급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니은의 겉보기 등급에서 기역의 겉보기 등급을 빼라 했으니까, 니은의 겉보기 등급이 이제 여기다가 써주면 5 로그 2.5 더하기 6에서 기역의 겉보기 등급 빼면 뭐 1이죠. 그러면은 5 로그 2.5 더하기 5가 되는데, 이제 5는 나왔고 문제는 이제 얘죠, 얘. 근데 이제 로그 2가 대략 0.3이니까 여기서 0.3과 5를 곱하면 1.5 뭐 xxx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제 6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4번. 17번.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게 적외선, 이게 이제 여기다가 엘리뇨 라니냐 해서 이제 이것까지 이제 나온 거죠. 참 난해합니다. 그거에 이제 관측값 빼기 평년값을 했다는 건데, 이거를 좀 여기서 놓치면은 이걸 절대 못 풀어. 이거 지금 적외선 방출 보면 이게 이제 상층운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우리 구름 상층부가 높을수록 여기에서 이제 온도가 낮아져요. 왜냐면 구름의 상층부는 이제 저기 여기 대륙권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온도가 이제 계속 감소되면서 적외선 방출 복사량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 최상부가 높을수록 적외선 이 방출 복사 에너지에서 나오는 요 값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온도가 낮아졌다는 게 아니고, 이 지표면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구름이라는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여기에 뭉게 막 높이까지 껴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적외선 이 온도, 적외선 방출 에너지 곡선값이 적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막 구름이 두껍게 껴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왜 구름이 두껍게 껴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활발하게 그 증발이 일어나고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이 두껍게 발생하겠죠. 근데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 그런 상승작용이 활발하고 구름이 이렇게 높이까지 솟아서 비도 많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엘니뇨라는 거죠. 왜 이걸로? 엘니뇨. 그러니까 엘니뇨라는 시기를 여기서 찾아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엘니뇨를 찾아내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엘니뇨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엘니뇨 시기에 뭐 저기 서태평양 부근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죠. 당연히 동태평양에서 이제 많은 비가 내리니까 당연히 용승 약하죠. 그리고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기압이 지금 저기압이 막 상승하니까 여긴 낮아지고 서태평양 기압은 반대로 올라갈 거니까 평년보다 여기서 작아진 거에서 큰 걸 빼지니까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엘니뇨만 알아냈으면 나머지 보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없던 거죠. 자, 18번. 이제 여기는 이제 T1일 때 위치만 이제 알아내면 되는 건데 T1일 때 어차피 행선의 공정 방향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중심별의 공전 방향도 그냥 이 방향이에요. 요대로 이렇게 이 방향대로 돕니다. 중심별도. 그러면 T1일 때 시선 속도가 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뭐 최대 음의 값으로 최대죠. 그러니까 우리 시선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에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향에서의 시선 속도가 최대니까 기억이 되어야겠죠. 니은은 멀어지는 방향, 양의 방향으로 저기 뭐야 적색 편의가 가장 최대일 때니까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기억이죠.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은 T2가 T4일 때보다 작다는데 그럼 뭐 여기 T1 위치만 정해줬으면 이제 답은 나온 거니까 기억이 T1이면 당연히 T3는 니은이고요. 얘가 T2 얘가 T4인데 그럼 당연히 겉보기 등급이니까 멀리 있을 때가 더 어둡겠죠. 그런데 겉보기 등급은 밝을수록 작아야 되고 그러면 T2에서보다 T4가 더 이제 어두우니까 커야겠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T2가 T4보다 작다가 이제 맞게 되겠고 T1에서 파장이 가장 짧죠. 왜냐면 이때 시선 속도가 음의 값으로 최대니까 저기 청색 편의가 가장 크게 나타날 테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길어집니까? T3까지 파장이 길어지면서 T3에서 이제 최대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T1에서 T2까지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길어진다. 19번도 마찬가지로 좀 그 반감기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깊이 있게 공부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풀 수 있게끔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현재 양이 X 95% 여기 지점이죠. 보면은
이미 속시식물이 존재하던 시기죠. 네. 얼마 안 됐을 때, 1억 년이 채 안 됐을 때. 자,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길다. 우리 반감기 그래프 보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서 점점 완만해집니다. 이게 이제 끝까지 완만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감기가 되려면 X의 양이 50%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3억 년이 됐는데 75%예요. 그러면 75에서 5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급격했다가 점점 완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75%에서 50%까지 가는 시간은 3억 년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더 완만하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6억 년보다 길다.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 자, 중성대는 약 6,600만 년 전부터 약 2억 5천 400, 순서가 좀 거꾸로 됐나요? 예, 뭐 여기부터 이렇게 됐다고 치면 지금 약 2억 5,400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 지점 보면은 78이네. 그러면은 최소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의 이제 최소치를 보려면 이 지점의 값을 보면 돼요. 78. 그러면은 x가 78이니까 모든 x가 변한 건 y로 간다고 했죠. 22. 얘가 대략 뭐 3. 얼마 되죠. 그러니까 최소 값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4보다 크다라고 한 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3. 얼마의 수치가 있으니까. 3번. 얘는 좀 쓴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허블 상수를 먼저 구해보면, 허블 상수는 요거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크게 안 되네. 일단 우리 도플러 법칙에 의해서 VR은 람다분의 델타 람다 광속을 곱하면 우리 시선 속도 값이 나오는 거는 다들 알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면은 600분의 642 빼기 600 곱하기 3 곱하기 광속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되죠. 요거 계산하면은 2만 1000km가 나옵니다. 2만 1000km. 그러면 이제 허블 법칙에 의해서 V는 HD에 의해서 H는 지금 이 C값이니까 C값의 C의 거리가 300메가파섹이죠. 300메가파섹분의 2만 1000km/s 하면은 얘가 70km/s 메가파섹이 나와요. 그래서
맞다. 기억은 맞다. 니은은 기억은 410보다 작다. 기억이 어디니? 기억은 6000 여기죠. 여기 기억을 구하려면 6000 다른 색으로 갈게요. 이미 속도는 알고 있어요. 6500으로 6500km/s가 나오려면 우리가 400분의 지금 델타 람다가 얼마일 때 여기다가 이제 광속을 곱했으면 이제 이 x 값을 구하면 우리가 이제 니은 값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때 이거를 다 계산을 해주면 x가 8. 뭐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저기 계산해보면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기억은 400에다가 8. 얼마를 더한 값이야. 그러면은 뭐 408. 얼마겠죠. 그러니까 41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410보다 작다. 그 다음 이제 디귿만 풀면 되죠. 디귿은 이제 요거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가 더 길었다. 요게 이제 조금 힌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B와 C 값이 지금 후퇴 속도가 같다는 거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B와 C의 지금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거리는 B가 훨씬 가까운데 B가 그 예상되는 값보다 더 이제 후퇴 속도가 더 빠르게 나왔다는 거죠. 그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더 얘가 후퇴 속도가 빨랐다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허블 법칙으로 지금 예상되는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 거리 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8나노미터 더 길게 나와서 후퇴 속도가 지금 같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되는 값으로 해주려면 8을 감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관측 파장이 여기가 634나노미터가 나왔다 하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주면은 600분의 조금 두껍게 해서 600분의 634 빼기 600 해야 되죠. 그러면은 600분의 34가 되죠. 이게 이제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광속 C를 곱해줘야 되니까 600분의 34 곱하기 3 곱하기 10에 5은 km/s를 해주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왜 B는 지금 C랑 후퇴 속도 똑같은데 왜 17,000이 나오냐? 이거는 B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 요 위치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요 위치. 그러니까 17,000이 나왔고 지금 우리는 예상되는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 17,000km/s는 우리 허블 법칙 포인트 HT 해서 여기서 생각하는 허블 법칙의 허블 상수가 70이죠.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럼 D는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242메가파섹이 나와요. 근데 어딥니까?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A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A는 6, 네, 빨간색으로 6500km/s는 70 ms/메가파섹. D 하면은 D가 대략 92메가파섹 정도 나와요. 계산기 안 쓰고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42 빼기 92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맞나? 242 빼기 92 하면은 0, 1, 5, 150 메가파섹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140보다 크다.